그러면 저 이제 거미집 이야기로 넘어가 네, 보도록 네. 할게요. 저희가 지금 막 보고 온 작품이라서 사실 이렇게 현지에서 라이브를 할 때는 저희도 뭔가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하지만 방금 전에 보고 나온 흥분을 네. 또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아까 화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뷰도 했고 약간 시간 텀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데 거미집은 딱 보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날 것 같은 생각들을 저희도 아직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에 관한 영화를 기대 중. 네. 거미집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첫인상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첫인상 네. 일단 재밌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을 못해서 얘기하면 칸에서 봤던 모든 영화 중에 제일 많이 웃었어요. 물론 한국 영화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언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매우 재밌고 매우 웃깁니다. 근데 이게 대놓고 하는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슬랩스틱 코미디, 막 웃어라고 조르는 그런 코미디가 아니고 김주현 감독님의 작품이니까 그런 조용한 가족 같은 영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다 진지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황 자체가 되게 웃겨져서 계속 웃음이 나오는, 그리고 성공호 배우님의 특유의 어떤 누가 봐도 그냥 비식비식 웃게 되는 개그의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살아있습니다. 그거를 완전 작품 전체에서 증폭시켜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일단은 재밌고 웃긴 영화였다. 그리고 아까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하셔서 제가 어제 봤던 영화가 나니 모리티 감독의 미래의 태양,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라는 영화였는데 그것도 영화 제작에 관한 영화거든요. 그리고 나니 모리티라는 감독님이 직접 이제 주연을 해서 영화 제작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투덜투덜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도 되게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웃겼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지금 스크린에서는 점수가 꼴등인데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웃기기도 했고. 근데 거미집을 보면서는 이제 그 영화도 좀 생각나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좀 더 많이 웃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영화를 막상 거미집을 보고 나니까 난니 모레티의 이번 신작과 거미집이 어느 정도 영화 만들기에 관한 영화이고 영화인들의 작은 소동극 혹은 큰 소동극이라는 점에서 경쟁 부분에 나란히 있기는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깐의 입장에서도 한 편을 경쟁해, 한 편을 비경쟁해 분배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되는 영화들이었고요. 저도 보고 나서 아주 심플하게 재미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재미있다라는 감상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거미집 영화에 관한 영화이고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인물의 이름이 김기열. 그래서 누가 봐도 김기현 감독을 떠올리게 하는 1970년대 배경의 영화 프로덕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김기현 감독 영화에 대한 굉장히 우아하고도 묵직한 오마주랄지, 또 어렵사리 재촬영을 해야 하는 감독의 예술적 고뇌나 불안이나 고독, 또 그 영화인들 간의 히스테리, 이런 것들로 점철된, 저는 좀 더 사이키 드라마에 가까우리라고 묘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유쾌하고 동적이고 활기차고요. 상황극에 가깝고 오히려. 그리고 김기현 감독님의 어떤 전기 영화처럼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전기 영화는 아닙니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고 모티브를 따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 영화 70년대 영화 아니면 고전 영화 감독님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비틀었네, 이거 여기서 갖고 왔네,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몰라도 충분히 그냥 이 영화 자체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어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감독님이 만들었던 뭐 화녀나 충녀나 우리가 좀 강렬하게 인상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고, 그 스토리 라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김기열이라는 감독이 약간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데뷔작은 되게 화려하게 했는데 이후에 약간 범작들을 만들면서 너는 그렇게까지 훌륭한 감독이 아니다, 재능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영화에 되게 심혈을 기울이고 싶은데 어느 날 문득 꿈에서 이렇게 찍어야겠다라는 계시 같은 걸 받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작품은 다 찍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너무너무 강렬하게 내가 이렇게 찍으면
이거 무조건 걸작이 될 거야 라는 뭐랄까 확신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70년대가 배경인 이유가 70년대가 가장 검열이 심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검열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예 작품 못 찍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 작품은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찍어야 되고 검열도 안 받았고 제작사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근데 찍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찍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스파크를 일으키는 인물이 미도라고 이 영화 제작사에 아마도 물려받을 이 제작사를 물려받을 사람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 작품을 보고 너무 갑자기 똑같이 뭔가 스파크를 받았나 봐요. 약간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거 꼭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만들기 위해서 뭔가 상황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이 김 감독이 중심에 있지만 김 감독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영화인들의 존재감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개성도 아주 돋보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이 미도, 전여빈 배우가 연기한 그러니까 아주 의외의 인물이에요. 젊은 여성이지만 이제 제작사를 물려받을 그러니까 나름의 권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김 감독의 예술적인 욕망을 이해해줄 예술적 센스와 또 예술적 욕심이 충분한 어떤 여성으로서 등장을 하는데요. 전여빈 배우가 말하자면 이 거미집의 초반부에 먼저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거미집은 형식적으로 영화 속의 영화인 거미집이 하나의 중요한 이제 구성적 요소로서 등장을 하고요. 영화 속의 요소로서의 영화, 거미집이 있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영화는 흑백으로, 그것을 만드는 과정의 이야기는 컬러로 이렇게 이 양쪽을 오가면서 전개되는 형식의 영화이고요. 이 거미집이란 영화에 지금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3명의 여성 배우일 임수정 배우, 전여빈 배우, 그리고 정수정 배우, 크리스탈 정이라고 소개를 하시던데 정수정 배우가 각각 어떻게 이 바톤을 주고받냐면 임수정 배우는 영화 속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영화 속 영화의 헤로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여빈 배우는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의 초반부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김 감독을 독려하는 그렇죠.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제작자 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차기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는 좀 나게 얘기하면 사고를 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수정 배우님은 네, 정수정 배우는 상대적으로 후반부에 또 더 돋보이는 존재인데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렵사리 이제 이분은 TV 배우가 돼서 굉장히 바쁜 스케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재촬영이 쉽지 않은 젊은 여성 배우로 등장을 해서 이 촬영장 안팎에 소동을 일으키는 또 주역이 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영화 만들기의 과정 속에서 이 김 감독이라는 인물이 이 영화 만들기 자체가 주는 히스테리도 있지만 그것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실은 이 감독의 과거에 지금 이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소동의 원천이 되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 강한 어떤 원천적 경험이 있는 것이죠. 이걸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 또한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역사와도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미집은 사실 스포가 좀 예민한 영화이고 깜짝 등장하는 어떤 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모르시고 가시는 게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감독의 영화 같은 톤의 어떤 영화가 영화 속의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제작하는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펼쳐진다. 그게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그 추가 촬영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장르적으로는 장르라고 하긴 그렇고 비슷한 생각나는 영화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같은 영화 만드는 제작 현장에 관한 영화들도 생각이 나고 저는 워낙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앙상블을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예전에 장진 감독님의 영화들 그때 박수 칠 때 떠나라 같은 이게 정신없는 소동극이잖아요. 그런 영화들도 생각이 나고 그에 앞서 김지훈 감독이 조용한 가족을 만들었던 감독이었지 라는 생각을 다시 들게 하는 영화이고요. 그게 아마 김지훈 감독님을 상당히 좋아하는 팬분들에게는 특히나 또 김지훈 감독의 초기작을 애호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귀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장르적으로 정의한다면 블랙 코미디라고 네. 할 수 네. 있겠는데요. 오늘도 첫 반응이고 저희가 아직 개봉 전이라 너무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우니까 이 영화 속의 영화에 대해서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거미집이라는 영화 속에서 송강호 배우가 김 감독이 대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영화 속의 영화 거미집은 치정도 있고 멜로도 있고 호러도 있고 재난물에 괴기물까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특히 1970년대 김기영 감독님 영화를 비롯해서 정말 괴기물이라고 하는 영화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즐거운 영화 팬들의 잔치가 될 만한 오마주와 B급 재현과 그것을 또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풍성하게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사의 어떤 순간들을 가져오는 것도 되게 재밌고 영화 현장의 안팎을 다 영화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너무 넘치는 게 보이는 영화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한테 이걸 안 줘? 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거는 거의 대부분 창작자들이 다 겪어보는 걸 거고 김준호 감독님도 아마 충분히 겪으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에서 만들고 있는 작품도 거미집 그리고 작품 전체 이름도 거미집인데 그 흑백으로 만들고 있는 거미집도 너무 재밌어요. 지금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약간 그게 재밌는 이유는 거리두기가 좀 돼서 그런 것 같고 우리가 70년대 영화를 볼 때 지금 같은 감각으로 보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영화 속에 있는 영화를 볼 때 그런 감각들을 느끼실 겁니다. 동시에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바깥 풍경, 영화의 속살과 겉살까지 다 이제 해집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영화에 대한 애정과 사랑,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고 그것들이 총천연색 앙상블 그러니까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배우들이 한 번에 모여서 자기 재능을 다 뽐내고 있는 이 상황극 소동극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약간 짐작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굴러가는 얘기라서 저는 김준 감독이 아마도 이거 아주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국에서 지금 만드시는 작품 활동하시는 감독님들 중에 장르 스펙트럼이 제일 넓은 감독을 고르라고 하면 김지훈 감독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다고 얘기 들었을 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가 동했던 게 하나가 이제 신현식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다는 거. 저는 신현식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썼던 동주 같은 작품이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고 실제로 영화 봤을 때는 그만큼의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준 감독님이 김기영 감독을 골랐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늘 약간 이 김준 감독님은 이만희 감독님 워너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흔적들이 자기 영화 속에 여러 가지로 여러 형태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분이라서 언젠가 만든다고 하면 이만희 감독님의 방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뜻밖의 김기영 감독님을 골랐어? 약간. 그래서 김기영 감독을 오마주한 혹은 김기영 감독의 모티프를 따온 영화를 만들면서 굳이 이만희 감독의 촬영장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조 감독 캐릭터를 등장시키셨죠. 사실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이제 활동하는 유명 감독들이 있잖아요. 김기영 감독도 있고 신성호 감독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사실 김기영 감독님이랑 신성호 감독님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두 분이 워낙 스타일이 달랐고 김기영 감독님은 약간 본인이 하고 싶어 찍는 독립영화 쪽에 가까운 뭔가 뚝심과 고집과 뭐 이런 쪽에 가까운 분이라고 하면 신성호 감독님은 한국 영화에서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장르 쪽이 훨씬 더 가까운 분이고 그러니까 약간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친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번 영화에서 그 둘을 묶어 놓습니다. 어떤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묶어 놓는데 그런 선택들도 되게 짓궂다는 생각도 들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영화 보시기 전에 관객분들께 좀 들려드릴 만한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사실 이 영화가 대단히 스케일이 크거나 아주 많은 풍경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집약적으로 재촬영이 이루어지는 영화 현장을 둘러싸고 어떤 면에서는 실내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화인데 이 약간 한정된
컨셉이 확실한 프로덕션 안에서 그 밀도가 상당하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2000년대 초 한국 영화 르네상스에 그때만 재현된 정말 프로덕션 밸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의 복원, 귀환을 생각하게 하는 미장센들이 네, 역시나 네. 김지훈 감독의 영화를 기대하는 분들께는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코미디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상황 자체가 웃기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 리듬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코미디가 그게 무너지는 순간에 그 웃긴 순간도 완전 박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속의 영화, 촬영 현장 그거를 넘나들면서 리듬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루하지 않아요. 텐션이 떨어지는 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고밀도의 텐션이 쭉 간다고 하고 떠올랐던 영화가 웰컴 미투 맥도날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라디오 드라마 제작하는 네. 성우들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데 상황이 끝까지 미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시끌벅적한 상황극의 텐션들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고,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의 또 힘 중에 하나는 배우들의 양상들입니다. 워낙에 많은 배우들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자기 색깔과 개성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개그 프로로 치면 한 끗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스포트라이트 딱 받았을 때 뭔가 활약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놓치는 배우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의 연기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작품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송강호 배우를 한마디 더 하면 네. 기본적인 이제 말투나 톤이 개그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본인은 진지하지만 어쨌든 좀 웃기다. 그 웃기다는 게 뭐 개그맨을 볼 때 이렇게 내가 상황극을 하고 있어서 웃긴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웃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송강호 배우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과 무서운 점은 그게 순식간에 돌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고 그냥 키득키득거리게 되다가 갑자기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모먼텀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눈빛이 1초도 안 돼서 확 바뀌는데 이게 카메라가 계속 커팅하고 찍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손이 안 됐어요. 네. 배우의 눈빛만 바뀌는데 네. 전체 공기가 싹 바뀝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정말 놀라운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생충에서도 그런 모먼트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첫인상으로는 이 영화 속의 송강호 배우는 사실 이제 이번에 깐에 오는 것 자체로 김지훈과 송강호의 깐 레드카펫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후로 15년 만이다 라는 것이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거미집을 보면서 송강호 배우가 주는 즐거움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이런 톤 앤 매너, 이런 방식의 송강호는 15년 전 김지훈 영화가 마지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둘의 조합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연기, 이 둘의 조합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이 영화 만들기에 관한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재밌는 감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정말로 이렇게 사실은 캐스팅이 화려하다. 별들의 전쟁이다 네. 하는 영화는 막상 봤을 때 그렇죠. 실속이 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동안 한국 영화의 좀 아쉬운 지점으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대규모 캐스팅이었잖아요. 그 캐스팅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도 넓어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밀도가 떨어지기 쉽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아까 장진 감독님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가 되게 많은데 산만함을 미덕으로 밀어붙이는 영화들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도 약간 그런 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서 배우의 개성도 살려주고 좀 한국 영화 중에 대규모 배우가 나와서 아쉬웠던 영화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이제 거의 50분을 네. 넘어가는 원래 30분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역시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고 와서 이렇게 말이 하니까 많아지네요. 사실 저희가 딱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올 때 엄청 걱정했거든요. 걱정하면서 약간 이렇게 이런 상태였어요. 무슨 얘기하지? 지금 보고 나서 30분도 안 됐는데 얘기할 수 있나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계속 얘기하고 싶어지는 부분도 있고 올해 제가 칸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이건 직업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늘 약간 영화 만들기, 영화가 뭐지에 대한
고민과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들도 실제로 그런 거를 하는 영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난니 모리티 감독처럼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를 하고 있는 영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지금 TV 아니면 OTT와 구분하기 힘든 영화들, 이 시대에서 영화만 줄 수 있는 어떤 체험이 뭐지? 라는 걸 고민하고 엄청 형식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 근데 늘 영화제 같은 곳에 오면, 그리고 모이면 답을 좀 발견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답을 이제 말로 옮기는 거 구태의연하고 이런 작품들을 보고 나오면 그래, 이래서 계속 하는 거구나. 이래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김기열 감독처럼 놓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뭔가 이루고 싶고 그런 열망으로 계속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확인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끝자락에 지금 저희 이제 경쟁국원 작품은 이제 2편 남았거든요. 저희가 봐야 될 작품이 페노시 감독의 올드 오크와 그리고 라 키메라가 네. 남았습니다. 거의 끝자락인데 그 마지막쯤에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상태, 네. 기분 좋고 네. 감사한 네. 상태입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댓글로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이 많은 감독들이 자전적인 영화 혹은 노동예술로서의 종합예술로서의 영화에 대한 영화 만들기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네. 실로 그러한 것 같고요. 김지훈 감독님도 이번에 이제 이 거미집 관련한 인터뷰나 또 여러 가지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에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굉장히 큰 동력 중에 팬데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임수정 배우 연기 어땠는지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임수정 배우의 이 데뷔 이래 필모그래피를 통틀어 가장 양식적인 연기. 물론 당연하죠. 김기영 영화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양식적인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환혈할지 충혈할지 우리가 흔히 김기영 감독의 1970년대 영화 속의 윤여정 배우 같은 연기를 떠올린다고 했을 때 임수정 배우가 그것을 어떻게 변주할지가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얼마나 그 스타일을 수행할지. 근데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이유가 굉장히 충실하게 굉장히 기존의 임수정 배우님의 스타일을 비우고 그 페르소나가 되는데 충실한 연기를 보여주시는데요. 엄청나게 엔터테이닝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이 영화가 영화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영화인데, 영화 내용과 영화 찍고 있는 그 바깥을 왔다 갔다 하는 영화인데, 그 중에 몇 명은 이제 사실 그 이동을 거의 안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동 안 하는 대신에 머물러 있는 쪽에 확실하게 강력하게 뭔가를 주고 있거든요. 임수정 배우님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그 거미집 안에 거미집의 주인공이고, 그 거미집이 너무 재밌어요. 그냥 그 영화를 따로 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들고 재밌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까 어떤 보면 양식적인 연기 혹은 그 양식적인 연기를 보는 약간 거리두기가 되는 연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운 연기를 하셨고, 아까 그 정수정 배우가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질문 주셨어요. 정수정 배우는 이제 거기서 약간 벗어난 그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색깔들을 보여줘서 사실 정수정 배우님 같은 경우는 보고 나서 다 보면서 약간 수다 떨 때 놀랐던 거는 이렇게 연기를 잘하다니. 사실 정말 연기력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배우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이 작품에 하나도 안 밀립니다. 존재감도 진짜 1cm도 안 밀리는 어떤 연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단독 주연이나 다른 역할도 좀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연기. 눈빛이나 피사체로서도 이 거미집을 통과한 이후에 정수정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은 인상도 들고요. 또 한편 전여빈 배우는 빈센조에서도 이미 증명했듯이 이 배우가 장면에 등장하면 장면 자체가 엄청나게 에너제틱해지고 이 배우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장점과 그 각각의 활기가 다른 세 배우의 조합이 훌륭하고, 또 저는 장영남 배우도 너무나 즐겁게 봤습니다. 거의 압도적인 딕션과 발성으로 이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장영남 배우의 대사만 나오면 혼자 다른 마이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짧게
그 마지막 총평 아, 한국 영화 네. 말고 네. 이걸 조금 아주 짧게라도 좀 할까요? 네. 지금 거의 막바지니까 네. 질문을 누가 주셨어요. 황금 네. 종려 어떻게 예측하냐. 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부질없어요. 저는 그 개막식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요 예측은 그냥 네. 기자와 평단에 그냥 애정 고백에 가까운 거지 맞추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특히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단 그해 구성과 그 심사위원단 특히 심사위원장의 어떤 성향들이 작품 그러니까 수상자가 결정하는 게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작품 더 좋냐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간 짧게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기준에 어떤 작품이 더 좋다, 좋았다 그 정도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측보다는. 그래서 중반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저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었고 제가 아쉽게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이 안 맞아서 폴로 리브스를 못 봤습니다. 아키 카우스마키 감독의 폴로 리브스를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추가 상영할 때 돌려서 네.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결점이 제일 좋아요. 스크린 데일리를 포함해서 프랑스 매체에서도 가장 앞자리를 달리고 있는 영화라서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섣불리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제가 못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예요. 어떠세요? 그 작품 보셨는데? 네. 포른 리브즈는 칸 영화제 이전에는 이 작품이 선두에 달릴 거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작품이에요. 아키 카오리스마키 팬이 너무나 많고 당연히 사랑을 받겠지만 경쟁의 앞단에 서리라고는 좀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영화인데 저도 딱 중간 지점까지 영화를 다 대부분 본 상태에서 애정 면에서나 호감도 면에서나 실제로 지금 레이스 위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좀 경쟁력을 따졌을 때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올해 아키 카오리스마키가 수상을 한다면 그것 자체로 대단히 이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제 마음속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폴른 리브스 그리고 아나토미 오브 폴 역시나 저희가 또 너무 좋아하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렇게 세 작품이 지금까지는 가장 훌륭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편 뽑아주셨으니까 저도 세 편 얘기하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말씀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뽑고 싶은 작품이고 저는 몬스터, 고레다 이로카 감독의 몬스터를 되게 초반에 봤는데도 뭐랄까 약간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는 작품을 고르려고 하면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언급을 하고 싶고 나머지 하나는 누리베게 제일란 감독의 이거는 건초에 대하여로 번역할 수 있는데 About Dry Glasses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사실 저는 예전에 제가 칸에 왔을 때도 누리베게 제일란이 왔었고 경쟁적으로 그때는 야상개나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몇 년 지났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 작품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누리베게 제일란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 이제 양식화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는 이 감독님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생각하는 아름답게 찍습니다. 무엇든지 간에.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추한 것도 아름답게 찍어요. 그게 되게 동력이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뭐든지 하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편이 지금 저의 기대작입니다. 네, 저희의 기대작이 며칠 뒤에 기대작이라기보다 예상작이 며칠 뒤에 기쁨이 될지 수치가 될지는 근데 부끄럽진 않아요. 그냥 이거 재밌게 봤다 정도 얘기하는 거니까 수상은 그 결정은 심사위원분들이 해주시겠죠. 네, 그거랑 별개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뭐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올더크 켄로치 감독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저희 지금 시간 감각이 흩어져서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어제겠군요. 어제 김혜리 기자가 켄로치 감독 만나고 와서 인증샷도 찍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경쟁 부분 두 편의 영화 중에 올드오크와 라키메라가 남아있는데 로르바케르 감독의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경쟁 두 편까지 저희 잘 챙겨보고 감독님들도 만나고 또 지면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신의 20일 지면에 중간 점검한 것과 한국 감독님들 인터뷰한 거, 그리고 이번 주 신의 10일 지면에는 김예리 기자님과 같이 세 명이서 이제 중간 점검 겸 약간 애정 고백 겸 해서 작품에 대한 얘기들을 좀 실어놨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올해 깐영화제에서 진행한 세 편의 라이브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현지에 와서 이렇게 정말 단출하게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도 없고 해서 좀 소리도 작고 울리기도 하고 불편함이 조금 있으셨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의 21의 라이브도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앞으로 조금씩 더 발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서울에서 만나요. 네, 서울에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